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전우희 기록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부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동해안 최전선을 지키는 23사단 철벽부대입니다. 동해안 최전선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이 구호 들어보셨죠? 푸르른 동해 바다를 가슴에 품고 우뚝 선 백두대간을 울타리 삼아 불굴의 철벽 투혼을 키운 그 부대, 바로 23사단입니다. 특히 오늘은 23사단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해안소초 생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대대 중 1개 대대가 6개월씩 교대로 동해안 해안선을 지키는 그 특별한 임무.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도, 2019년 삼척항 목성 귀순 사건 때도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킨 철벽의 용사들입니다. 23사단 출신 전우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그때 그 자부심이 되살아나실 겁니다. 영상 재밌게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23사단 출신 전우분들께서는 댓글로 여러분의 해안소초 경험담도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안소초 근무의 장점부터 6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로운 분위기 속 책임감 있는 근무. 23사단 해안소초는 다른 부대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소초는 소대장님이 전담하셨기 때문에 상급 부대에서 순찰을 오거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불필요한 간섭이 없었죠. 간부님들도 우리 병사들처럼 교대 근무를 함께 서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셨죠. 근무 시간만 책임감 있게 잘 지키면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대장님 이상급 간부님들이 순찰 오실 때는 당연히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위기였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병영 문화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전우들과 함께한 여가 시간. 과거 휴대폰이 없던 시절, 해안소초에는 싸지방과 게임을 할 수 있는 쉼터가 있었습니다. 근무 외 시간에는 전우들과 함께 오락도 즐기고 담소도 나누며 전우회를 다졌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그 공간, 지금 생각하면 그곳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정말 소중한 추억입니다. 근무 외의 시간이 매우 편안했기에 전우들과의 우정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식사 대우. 연대 본부에서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식사의 질이 아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안소초는 달랐습니다. 많아봐야 60명, 실제로는 휴가 인원과 상근 예비역을 감안하면 50명 안팎이었죠. 소수정예, 그래서 조리병들이 정성껏 만든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인 지원도 있었고 근무나 취침 등으로 식사를 빼먹는 전우들도 있어서 반찬은 항상 넉넉했습니다. 추가 배식? 당연히 자유였죠. 동해안 최전선을 지키는 철벽의 용사들을 위한 최고의 대우였습니다. 네 번째, 풍성한 부식과 특식의 향연. 부식이나 특식도 정말 풍부했습니다. 라면, 빵, 과자, 핫바, 매일 나오는 간식거리들이 한 개씩 나누고도 많이 남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었죠. 야, 라면 또 남았다. 빵 더 가져가. 이런 넉넉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했으니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모든 면에서 생활 환경이 좋았습니다. 심지어 해안 초소 근무를 나가지 않는 포반, 감시병, 상황병 전우들은 체중 조절에 문제가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바로 23사단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노고를 인정받는 보상휴가. 우리의 근무 강도를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24시간 해양 경계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근무 일수에 비례해 보상휴가를 지급받았죠. 기본적으로 한 달에 2일, 이것은 포상이 아닌 우리의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제한 없이 쌓을 수 있었고 일정 근무 일수만 채우면 어김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해안을 지키는 철벽의 용사들에 대한 국가의 감사였습니다. 여섯 번째, 실전 중심의 근무 체계. 해안소초는 24시간 실전 근무 체계였기 때문에 형식적인 훈련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격, 혹한기, 4박 5일씩 산에서 구르는 그런 훈련은 우리에게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실전이었으니까요. 종종 연대, 사단 단위의 연계 훈련이 있었지만 그것도 해안이 뚫렸다는 가정하에 실시하는 실전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내륙에서 몸으로 구르는 훈련보다 우리는 진짜 적을 상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3사단 철벽부대의 자긍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해안소초 근무의 단점들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PX가 없던 불편함. 해안소초의 유일한 아쉬움이라면 PX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신 황금마차가 며칠에서 12주 간격으로 찾아왔죠. 날씨가 나쁘면 2주 넘게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휴가 선물, 개인 사용품, 간식거리 등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동해안 최전선을 지킨다는 사명감 앞에서는 견딜만 했습니다. 소초 특성상 폐쇄된 환경이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서로 나누고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두 번째, 외출 외박 대신 긴 휴가. 해안 소초에서는 외출과 외박이 불가능했습니다.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번 휴가를 나갈 때는 꽤 길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짧게 자주 나가는 것보다 길게 푹 쉬고 오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었죠. 이것이 바로 23사단식 배려 아니었습니까? 세 번째, 휴가 사용의 어려운 마이너스 전후회로 극복.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가 많이 쌓이는 것은 좋았지만 원하는 날짜에 나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선임 전후가 휴가를 사용하면 후임은 기다려야 했고 그 후임이 선임이 되면 또 그 후임이 기다려야 했죠. 이것이 반복되는 사이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내심을,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을,
그리고 함께 견디는 전우회를 말입니다. 네 번째 비번 없는 근무의 연속. 한 명이 휴가를 나가면 남은 전우들이 그 자리를 메워야 했습니다. 3교대 근무였다면 3명은 무조건 확보되어야 했죠. 그래서 한 명이 휴가를 나가면 쉬는 날 없이 매일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비번이 없었죠. 심지어 한 달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우가 푹 쉬고 모을 수 있도록 묵묵히 자리를 지킨 그 헌신, 이것이야말로 23사단 철벽 정신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철저한 근무일수 관리. 휴가를 너무 많이 나가고 타이밍이 안 맞으면 보상휴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받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해안 투입, 철수 시기에는 한 달을 꽉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계산하고 계획하며 지혜롭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 또한 군인으로서의 성장 과정이었죠. 여섯 번째, 행사 참여의 제한. 24시간 근무 체계였기 때문에 낮에 하는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외출, 외박도 불가능했으니 부대 안팎의 여러 행사들을 즐길 수 없었죠. 흔히 말하는 군대 추억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값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해안을 지켰다는 자부심과 해안 소초 전우들과의 끈끈한 전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해안 소초의 근무 보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소 근무병. 최전선의 파수꾼. 흔히 말하는 해안 근무가 바로 이 초소 근무병들입니다. 해안을 따라 철책을 점검하고 초소에서 4시간가량 바다를 바라보며 경계를 섰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내리며 해안선을 따라 걸어야 했으니까요.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겨울에는 매서운 해풍을 맞으며 근무를 섰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4시간으로 다른 근무자들에 비해 짧았고 그만큼 자유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3명이 함께 근무를 서다 보니 전우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수월했죠. 이들이야말로 동해안 최전선을 직접 지킨 철벽의 용사들입니다. 두 번째, 감시병. 첨단 장비의 운용자. 소초안 상황실에서 근무를 서는 감시병들은 부대에 따라 812시간 근무를 섰습니다. 보통 45명이 함께 근무했죠. 감시 장비를 모니터로 확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TOD 열상 감시 장비 같은 첨단 장비로 해안선을 감시했죠. 중간중간 휴식 시간도 있었기에 육체적으로는 초소 근무병들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소 근무 전우들과 약간의 신경전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은 같은 목표를 위해 다른 역할을 맡은 전우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반. 최후의 화력 담당자. 포반은 각 소초에 배치된 박격포를 관리하고 위병소에서 문을 개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박격포 관리는 이론상으로는 매일 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주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주로 위병소 관리가 주 임무였죠. 순찰이 오는 경우가 아니면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가장 편한 보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감시병, 상황병과 마찬가지로 812시간 근무를 서기에 나름의 피로감은 있었죠. 유사시 박격포로 최후의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보직이었습니다. 넷째, 상황병. 소초와 대대를 잇는 연결고리. 상황병은 내륙 부대의 행정병 역할을 모두 합친 것과 같았습니다. 소초에서 가장 바쁜 보직이었죠. 기본적으로 공문 확인, 각종 수불 대장 작성, 소초 상황 보고가 주 업무였습니다. 근무 투입 시작, 근무 종료, 순찰 도착, 민간인 방문 등 크고 작은 모든 상황을 대대에 보고했습니다. 온도 보고, 강수량 보고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대대와 소초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급품 분배, 통신 관리, 휴대폰 불출, 자물쇠 관리 등 소초 내 잡다한 일은 전부 상황병이 처리했습니다. 812시간 근무를 서는 데다 휴식 시간도 없이 계속 상황실에 있어야 했기에 소초 내에서는 제일 고생하는 보직이었습니다. 보통 한 명 근무에 23교대였기에 인원이 부족하면 공백 없이 일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이들이 있었기에 소초가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23사단의 숨은 공신들이었습니다. 이번엔 23사단만의 특별한 6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육경정-6군이 배를 운용하다. 23사단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육경정 육군경비정입니다. 두 척의 경비정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죠. 철벽 1호정과 철벽 2호정,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덩치는 해군의 참수리급 고속정보다 작았지만 우리 육군이 직접 바다를 지켰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동해시의 해군 제1함대 군항을 빌려 썼다는 점입니다. 승조원들은 해군 생활관에 새들어 살면서 해군 밥도 얻어먹었죠. 피복도 독특했습니다. 해군 고속정복을 입대 육군 전투모와 베레모를 함께 착용했습니다. 고속정복에 육군 계급장과 명찰, 마크를 부착한 그야말로 짬뽕 패션. 1함대 수병들과도 마찰 없이 아저씨들끼리 잘 지냈다고 합니다. 육해군 협동의 모범 사례였죠. 안타깝게도 경비여단으로 간편되면서 폐지되었지만 육경정의 기억은 23사단 역사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해양 경비 중 목격한 이상 현상. 해양 경비를 서다 보면 귀신이나 이상 현상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같은 부대 출신 전우들이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하죠. 심지어 TOD 열상 감시 장비에도 포착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깊은 밤 적막한 해안선을 홀로 지키다 보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 속에서 무언가를 본 전우들의 경험은 진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23사단 전우
전우들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민간인과의 소통. 해양 경계 부대이다 보니 민간인들과 마주칠 일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마찰도 있었죠. 5분 대기조 훈련 중에 총구가 바깥으로 향한다며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우리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넷째, 지역 행사의 든든한 지원군. 삼척시, 강릉시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23사단 장병들이 차출되었습니다. 2007년 강릉도민체전, 삼척해양스포츠대전, 2016년 강릉소년체전,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 100명이 연병장에서 땡볕에 한 달간 무용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포상휴가는 없었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특히 2018년 평창올림픽 때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 군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23사단의 명예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민지원의 선봉장. 2011년 동부 폭설 사태는 100년 만의 대폭설이었습니다. 당시 막사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 한밤중에 일어나 지붕에서 제설 작업을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영내 제설 작업만 꼬박 수일이 걸렸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내 작업이 끝나자마자 강릉 시내와 시민들을 위한 제설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사단장님과 군단장님이 솔선수범하며 국도와 고속도로에 갇힌 시민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단 수색대는 헬기로 투입되어 독거노인들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부사령관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셔서 사진을 찍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일체 23사단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23사단은 여러 중요한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북한 잠수함이 침투했을 때 최전선에서 대응했습니다.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북한 주민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을 때도 우리가 대응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23사단이 있었습니다. 동해안 최전선을 지키는 철벽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전우 여러분, 오늘 23사단 해안소초 생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푸르른 동해 바다를 가슴에 품고 우뚝 선 백두대간을 울타리 삼아 불굴의 철벽 투혼을 키웠던 그 시절, 24시간 근무의 고됨도 있었고 휴가 사용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자랑스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초소 근무병으로, 감시병으로, 포반으로, 상황병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우리 전우들, PX가 없어도 외출 외박이 안 되어도 비번이 없어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23사단 철벽부대였으니까요. 23사단에서 복무하신 모든 전우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동해안을 지켜주셨기에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철벽의 용사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23사단 출신 전우분들께서는 댓글로 여러분의 해안소초 경험담, 육경정 이야기,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전우들의 이야기를 꼭 남겨주세요. 몇 연대 몇 대대였는지, 어느 소초에서 근무하셨는지, 어떤 보직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소중한 23사단의 역사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부대 이야기를 다뤄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